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제자는 임채선 원장님입니다. 최근에 그 식약처에서 우리 증기로 찧어서 하는 관련형 담배 있죠? 네. 예, 전자담배인데 증기로 해서 쪄서 하는 담배 있어요. 뭐 상표를 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아이코스, 그다음에 글로, 릴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메인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검사를 했죠. 담배의 유해성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댓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이게 발표 내용을 보면 원래 그 일반 그 담배 있죠. 우리 일반 태워서 하는 담배가 니코틴 같은 경우가 0.7 정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제품을 해봤더니 글로가 0.1, 릴이 0.3, 아이코스가 0.5, 그리고 0.7까지 보통 일반 담배가 나오는데 니코틴의 양은 뭐 그 중간에 고루 잘 분포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보는데 이 타르가 문제였어요. 타르가 보통 일반 담배는 0.01에서 0.7인데 릴과 아이코스에서 9.3이 나왔습니다. 9.3. 거의 1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거죠, 타르가. 그래서 이 타르가 10배, 어떤 검사 방법에서 좀 다른데요. 10배에서 한 2배 정도 사이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발암물질 및 그 WHO에서 발암물질을 지정한 11개인가요? 예. 이 성분의 일산화탄소, 뭐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9개의 유해 성분은 일반 담배보다는 확실히 적게는 나왔습니다. 네. 근데 타르 부분만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일반 우리 유해 성분, 그러니까 발암 물질에 대한 유해 성분도 검출이 됐고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높게 나왔으니 건강에 해롭다고 이제 식약처에서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는 인터뷰를 좀 했었죠. 네, 이건 실험이 잘못됐다. 그래서 타르의 양이 많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발암 물질, 그 11개의 물질 중에 다른 것들이 다 대부분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적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왔기 때문에 담배로서 뭐 유해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유해 성분들은 일반 담배보다 더 적게 검출된 게 맞는데 타르가 더 많다고 유해 성분이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타르예요. 그럼 여러분 타르가 뭔지 아세요? 그 끈적끈적한 검은 거 아닌가요? 그 타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측정을 할 때 담배 유해 물질을 측정할 때 보면 기계에다가 담배를 딱 물고 음압을 걸어가지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쭉 연기를 빨아요. 네. 그럼 그 연기에서 니코틴을 빼고 그 다음에 수분을 빼요. 네. 그럼 그 끈적끈적한 뭐가 남겠죠. 네. 그러니까 무기물이 다 포함된 그 잔재물이겠죠. 네. 그게 타르예요. 사실 근데 그거는 여러 개의 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걸 거잖아요. 단일 물질이 아닌 거네요. 아니, 그 덩어리예요. 그냥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총량이 타르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도 사실은 타르 때문에 담배가 유해하다라고 규제의 확실한 근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타르가. 그러니까 타르는 당연히 그냥 연기와 그러니까 니코틴과 수증기를 뺀 나머지 물질이거든요. 그 안에 유해 물질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물질들 다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 까맣고 끈적끈적한 덩어리 가진 것들이 먹는 것도 아니라 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네들 이 타르를 측정하는 방식이 니네는 잘못됐다 식약처야라고 지금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에서. 예. 근데 그거는 맞아요. 이미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저기 방식이 어땠길래? 지금 국제적인 그 인증 방식 관련한 쪄서 하는 담배의 국제적인 인증 방식이 없어요.
일반 담배에 대한 국제 인증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ISO 방법과 HC 방법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네. 했더니 이 두 가지를 했더니 타르 양이 아이코스가 원래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더니 9.3, 9.1, 글로가 4.8이 나왔는데 HC법을 사용을 하니까 글로가 20이 나오고요. 아이코스가 18.8이 나오고 릴이 17.1이 나와요. 오, 뒤집히네요. 네. 하여튼 이거는 무지만 0.7에서 지금 거의 100배 수준, 100배는 아니지만 거의 20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타르 양이요. 그러니까 검사 방법에 따라서 타르 양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검사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ISO 방법과 HC 방법은 왜 이 방법에 따라서 타르 양이 2배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담배 물 때 어떻게 무냐면 반을 물죠. 싹 무는 게 아니라 필터를. 담배를 안 피워서. 담배 필터를. 근데 질문. 예. 그 찐담배나 네. 그냥 일반 입담배나 네. 그 필터를 무는 방식 자체는 똑같은가요?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중간 정도를 사람들이 물고 피죠. 그래서 ISO라는 방법은요, 필터 중간을 사람들이 물고 피니까 그거에 준해서 중간부터 연기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HC법은 필터를 싹 다 포함해가지고 이 통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도 연기가 새지 않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피는 정도라는 게 ISO 방법이고 네. 이제 HC법은 완전히 다 그 연소 태운 거를 다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HC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례가 많겠죠. 모든 연기를 다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르는 수증기를 빼야 되잖아요. 네. 수증기 양이 20인데 수증기 양을 잘못 측정해서 10을 빼게 되면 타르가 그만큼 10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증기 담배는 수증기가 아주 많아요. 찐 담배니까. 네, 수증기 포션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식약처가 검사하는 방법이 네. 이 증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C였어요? 아니, 두 가지 다 했는데. 두 가지 다 했는데.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도 알아요. 이 식약처가 하는 방식으로는 이 수증기를 20이 있는데 20을 다 측정을 못하고 10밖에 측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빼면 타르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그 위생국에서 검사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것보다가 타르가 훨씬 적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네. 유해성 발표해서 이 찐담배, 전자담배를 담배에 대한 그 위해성 그 발표에 독일 연구를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던데?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군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영국과 독일 쪽의 연구에서는 타르 양이 확실히, 일본에서도 했더니 타르 양이 확실히 적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아이코스라고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제일 큰 회사가 네. 니네 연구 그 측정 방법이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도입해야 되라고 알려줬는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측정 방법이 정밀 연구팀에서 측정 방법이 잘못된 줄 알고 일본에 건너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이 방식에 대해서 니네 일본 어떻게 하니라 기술 제의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식약처에서. 이 지금 네네. 왜냐하면 그 수증기를 니네들은 어떻게 측정하니라고 물었더니 그 찐 담배 같은 경우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이 공기에 있는 수분을 하는 뭐 흡착하는 종이를 통해서 수분을 더 채취를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울기를 하고 곧 논문이 나올 건데 이 방식으로 해야 정확한 수분량을 측정해서 타르양이 나온다라고 교류를 해서 식약처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요? 그걸 안 하고 지금 발표를 이렇게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 그쪽에서 권유를 한 방식대로 타르나 뭐 이런 니코틴 등을 측정을 하면 결과가 아예 없는 걸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유해 성분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오진 않는 있죠. 건.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통계를 보면 일본 NIPH 식약처에서 한 걸 보면 일반 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19.2 밀리그램 퍼 CIG로 나왔고요. 우리 찌는 담배가 9.8 밀리그램 퍼 CIG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담배보다 타르가 한 50% 적게 나왔거든요. 일본은.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카트리지를 사용을 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형태로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식약청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그 방법을 안 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형태로 지금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임 원장님의 발제를 제가 쭉 지켜본 건 아니죠. 예. 네. 듣고 난 일감은 뭐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어디서 했죠? 식약처가 한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예. 라는 얘기를 좀 길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인 저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전자담배 유해성이 제로인 건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결과가 약간 왜곡되거나 과장됐다, 내지는 조금 측정이 부정확했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대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선은 타르라는 개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뭐, 나쁜 물질도 있겠지만, 담배의 부산물이잖아요? 그죠, 타르가? 타르가 무해하거나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없죠. 그래도. 네. 뭐, 유해물질도 섞여 있지만, 이 전체 양이 많다고 해서, 뭐, 독성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르가 많다고 해서, 뭐, 유독하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무해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네. 근데 타르가 많게 나온 것 때문에 이 끼지는 담배가 유해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흡연자들과 회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식약처가 지금 한 방식에 타르 양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니네 거 잘못한 거야라고 지금 업체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 결과랑 우리나라 식약처가 잘못한 것, 좀 측정을 잘못한 게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건 제가 흡연자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중요한 이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김소연 아나운서가 지적한 그 부분 타르의 양 이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자담배, 뭐 가열담배, 찐담배 이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 선전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권련보다 유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피십시오라고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피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담배보다는 훨씬 더 그나마 건강에 낫겠지. 나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서 많이 거기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식약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보고한 거기 때문에 아직 정말 타르가 많은지 아니면 기존보다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안전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그 홍보 이런 그 광고. 예, 우리는 가열담배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열담배, 전자담배 이런 것들의 홍보가 잘못됐다.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팩트가 아니었다라는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팩트고요. 이 타르의 양이 더 높으냐 아니면은 적냐는 그리고 타르의 양이 무조건 비례해서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타르가 얼마까지 안전하냐, 얼마까지 안전하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1에 노출됐을 때, 10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폐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 암의 발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만 노출됐을 때도 당연히 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금연을 준비하고 뭔가 그런 금연 클리닉에서 권고를 할 때 전자담배로 이행을 해서 끊는 것보다는 아예 끊어야 된다라고 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논란이 많은 거긴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금연 클리닉을 활성화하고 금연 정책이 강화되면서 담배세가 올라가고 뭐 그럴 때 전자담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전자담배가 지금 그냥 입담배보다 세금이 좀 낮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끊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착각을 하고서는 사실 그렇게 이사를 많이 간 거죠. 전자담배 쪽으로.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 식약처 유해성 검사 결과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예. 그런 결과. 그렇다면 정말 이것도 유해하다면 세금을 더 올려야 되고 경고 메시지나 경고 그림이 동등하게 삽입돼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금연 정책에 똑같이 일관성을 가지고서는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인 거죠. 네, 조금 전에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타르를 추출하는 그 시험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르 검출 양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건 중간에 사람이 빠는 것처럼 중간부터 재고 어떤 거는 모두 다 포집해가지고 재고. 근데 지금
막 떠오른 생각인데요. 중간에 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을 약간 벌어서 뭐 중기를 좀 바깥으로 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전체를 감싼 듯이 그렇게 빠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빠는 건 개인차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대치를 타르를 그 포집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닐까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라돈 침대 얘기할 때도 그랬고 보건, 환경, 위생 이런 것들은 건강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하고서는 비교를 하는 게 맞고요. 특히나 식약처에서의 보도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담배의 유해성은 흡연 기간, 흡연량뿐만 아니라 횟수나 흡입 깊이 그리고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직접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화의 베리에이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신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또 진보적이고 내가 그래도 기존에 있는 담배보다는 여러 가지 유해 성분이 덜한 이걸로 건너갔는데 이게 정말 기존의 관련한 담배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정보는 명확하게 제대로 줘야 되는 그쵸. 거겠죠. 그 타르의 성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유해 성분의 양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양이 나중에 우리 건강에 얼마나 위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해서 질병과의 관련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정리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해하다. 타르도 있고 발암물질들도 줄었지만 준 수치를 얘기하면 줄었다는 표현도 안 해요. 나오기 때문에 유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정부에서 줄었으니까 덜 유해하다고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1g이 뭐 영향을 미쳐서 나쁘게 할 수도 있고 4g이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미 나쁜 물질이 나오니까 이건 유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제 맞는데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측정 방법 때문에 아마 곧 그 필립 모리스에서 그 1000명 임상 실험한 데이터를 아마 공표를 할 거예요. 18일 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아마 재검을 하게 되면 아마 타르양은 줄 거지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타르도 나오고 발암물질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나쁘진 않죠. 네, 일반 담배에서 이렇게 갈아타는 사람들이 심적 평안함은 찾을 수 있죠. 네,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 찾을 수 있겠죠. 저 네.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사실 이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그래도 입담배보다는 낫겠지라고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냄새가 적고 연기도 안 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좀 덜하다. 그것 때문에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상당수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자담배도 냄새가 많이 난다. 나는 전자담배에 그 증기 맡는 것도 너무 좋지 않다.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사이드 스트림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까? 아직 뭐 이 메인 연구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아직 그거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전자담배 증기 맡기 싫은데 피해달라라는 식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실내에서 그것도 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네. 뭐 피는 분들이 꽤 계시죠. 왜냐하면 금방 사라지니까. 예. 근데 하여튼 그것도 사실은 우선은 비행기 안에서 못 피우죠.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에서든 전자담배도 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 매너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참 어떻게 저 끼견자로서 되게 힘들어요. 서글프신가 봐요. 중국 너무 좋아요. 막 엘리베이터에서 피고 버스 안에 피고요. 그럼 안 되는 거라니까.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옛날 우리 70년대 어르신들이 막 버스 안에서 담배 피시고 막 이랬던 모습하고 애기 안고 막 담배 피우고. 네. 안 됩니다. 안 수술방 좋은 병원 거예요. 안에서 담배를 펴요. 에?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수술방 앞에 사람들이 한 30명이 모여 있거든요. 수술 끝나고 가족들 기다리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십니다. 옛날 영화 보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다 담배 피더라고요. 옆에 잿더리가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옛날 영화 보고.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그분들의 입장에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요. 끼견권.
근데 또 건강권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이 권련형 담배도 이제 담배다 보니까 유해하고요. 네. 덜 유해하냐가 핵심인 거지. 똑같이 유해한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되는 시장인데 유해하지 않은 담배 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제품 못 만들까요? 있죠. 근데 이게 왜 데이트를 쳤냐면요.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을 뭐 거의 10% 육박을 하거든요. 이 단기간에 담배 총 우리나라 판매의 한 단일 이 제품이 뭐 8%까지 올라갔어요. 수많은 담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5대 제품이 된 거예요. 이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4명 정도의 한 명은 이걸 피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이 일반 담배를 피던 사람이 일반 물 전자담배 있죠. 이거 지금 증기형 말고 그거는 이 맛과 향의 풍미를 못 느껴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느낄 수 있죠. 참 이상하다. 그렇게 물건들 잘 만들어내면서 네. 그걸 못하나? 그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담배 기업이 갖고 있는 위력이 엄청나서요. 이렇게 식약처가 발표를 해도 곧바로 대응을 하고 그러게요. 사실 뭐 조만간 데이터가 로비력이 엄청나대요. 된다고 하지만 그 담배 회사 자체에서 생산하는 그 연구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 논리를 또 만들어내면서 맞대응을 할 거거든요. 에다가 점점 끼견자들이 마이너가 되고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한 사무실에서 남자들 중에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랑 회사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지금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다수예요. 훨씬 다수에서. 그래서 우리 SBS 그 사옥에 1층 그 잔디밭에 가면은 끼견 구역이 있습니다. 흡연 구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퇴직하는 분들이 담배 피우는 분들이 계속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점점 회사 퇴사하고서는 없어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담배 거의 안 피고. 그러니까 점점점 소수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SBS가 얼마나 좋았냐면 이거 회사 좋았냐면이 중간에 아니라니까. 회사 중간에 뭐 담배 피는 구역이 있어가지고 뭐 연기가 나요. 근데 그렇게 언론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막 고민하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건물 안에서 피게끔 SBS는 했던 거죠, 맞죠? 편집실에서도 피우고 피고 그냥 보도국에서도 피우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나운서팀도 끊었어요. 피우고. 네. 근데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에 이런 트렌드는 임원장님은 안타까우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다 피던 건물 안에서 아무데나 SBS는 다 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한 층으로 흡연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층에서만 6층이었나요? 9층. 거기서만 피다가 이제 쫓겨나서 저 밖에 구석탱이에서 이제 로비에 있는 잔디밭에서 피우고 있죠. 거기 갈 때 숨 참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숨 참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권련형 담배의 유해성 검사 결과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 뭐 어쩌다 보니까는 의견이 좀 갈렸어요. 예, 갈렸는데 여러분도 청취자분들 중에 끼견자도 있으실 테고 비흡연자도 있으실 테지만 여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아니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담배는 1등급 발암 물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라고 하셨어요, 원장님. 영혼이 없어요. 영혼 없이 했습니다. 영혼 없이 그냥 대답하시고. 예, 피시더라도 알고 피시면 됩니다. 진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간접 흡연에 노출의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사이즈 찜 싫어요. 간접 흡연 나빠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뽀얀거탑이었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남주윤 기자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